네, 안녕하십니까, 잠백입니다.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도 너무 맑고 저희 영상 보면서 좀 이런 상쾌함을 느끼셔서 가을의 좀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피디님이랑 올림픽공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촬영할까 고민을 했는데 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남의 회사 평가하지 말고 너는 회사부터 얘기해봐라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잠백이 회사의 뭐 상태나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17년도 사업자예요. 2017년도 6월에 사업자 만들고 판매 시작한 건 거의 한 2018년도부터 제대로 사이트 만들고 시작한 것 같고요. 거의 한 7년 됐죠. 브랜드 5년 가기 쉽지 않다고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좀 이렇게 오래 하게 됐네요. 처음부터 그럼 즙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즙으로 시작했죠. 왜 즙으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밝힌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게 잠백이 회사의 매출이나 뭐 얼마나 이익이 남냐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다루는 회사가 여태까지 HDX, 유텍, 인바디 3개예요. 근데 이 회사들은 법인 회사고 상장된 회사도 있었고 정보들이 공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재무제표가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잠백이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뭐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고 회사도 더 인지도가 있고 사이즈가 있으면 저도 저희 회사를 이렇게 딱 내놓고 소개를 할 텐데, 아직 잠백이는 회사 규모도 굉장히 작고 아직은 사업한다기보다는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매출 얼마다 얼마 번다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봤었거든요. 잠백이 대표는 집 팔아서 돈 번 게 아니라. 스물 거의 한 7살 어린 나이에 창업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어린 나이에 창업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나? 그렇게 뭐 엄청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성공했습니다 라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성공한 적이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막 집 처음에 팔고 뭐 저희가 공장도 인수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하면서 제품을 출시하니까 이 돈이 불법적인 일을 해서 흘러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스테로이드는 단 1원의 수익을, 그러니까 판매를 해본 적 자체도 없고 코칭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스테로이드 관련해서는 저는 그 어떠한 이득을 취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석천원도 올림픽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고. 물공도 있고. 지금은 가장 걷기 좋을 때예요. 특히 올림픽공원이요. 여기만 와도 꼭 진짜 깊은 산에 온 것 같은 공기가 좀 달라진다는 걸 느껴요. 공감하실 거예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공원들에 비해서 올림픽공원이 전혀 꿀리는 게 없이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왔었는데 백일장이라고 하죠. 저희도 항상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돗자리 펴놓고 그림 그리고 돗자리 타고 저 잔디 내려오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고. 진짜 공기 좀 다르다는 거 느끼지 않아요, 피디님? 플냄새라고 해야 되나? 네, 나무 냄새 나요. 그 구독자분들 혹시나 걸으러 오시면 그 활동적 휴식이라고 그래서 주말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는 날 나와서 걷는 게 휴식의 또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유산소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올림픽공원 겉만 이렇게 크게 둘러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바로 하나 안쪽으로 걸어야지 이런 훨씬 더 자연을 많이 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소 대부분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다 헬스장에서 스탠밀, 천개. 트레이드밀, 사이클, 뭐 일리프티컬 이런 거 타시니까. 피디님은 여기 오랜만에 오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한 달 전에 달리기 하나 한번 오고. 여기서 달리기 하셨어요? 네, 친구들하고. 근데 가끔 여기 바다 보면 진짜 잘 뛰는 애들, 이게 뭔가 뛰는 그 아우라가 다른 애들 있어요. 그럼 보면 다 저기 한 체대 애들. 선출. 진짜 가볍게 잘 뛰더라고요. 아예. 이게 뽀빠이라는 아저씨 알죠? 그 이상용 아저씨. 네, 이상용 아저씨가 다 기부하신 거예요. 산스장. 낭만 있다. 옛날에 이제 관장형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네. 무조건 들어오면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하고. 와, 티바로 감성이 미쳤네. 와. 야, 이건 진짜. 와, 엄청 무겁네. 엄청 무거워요. 그 쇳덩어리네. 이거 그거네요. 유니버셜이라 써있는데. 맞아요, 유니버셜이네. 여기가 옛날에 유니버셜이랑 너틸러스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기사 내고 그랬어요, 신문지에다가. 왜냐하면 너틸러스는 그 당시에 캠을 썼거든요. 근데 유니버셜은 캠을 안 썼어요. 둘이 모양이 시티즈 레그프레스는 비슷한데
약간 유니버셜은 내세웠던 게 오로지 도르래만 써서 일정한 장력을 내세우고, 너틸러스 같은 경우는 가변 저항이라고 하죠. 가동 범위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좀 내세웠었거든요. 저 옆에 있는 것도 유니버셜 같고 구하지도 못할 텐데 헬스인데 한번 써보러야 되는 거 아니야? 송기인이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평가하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레그 프레스 시작이 수평 레그 프레스가 원초예요. 45도, 35도는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온 거고, 호리젠탈이라고 그러죠. 첫 레그 프레스가 다 저 모양이었어요. 그거 다 피벗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리니어 빔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이드레일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옛날에는 다 피벗형이라고 그래서 고정축이 있고 다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형태였거든요. 리니어 레그 프레스가 대세가 된 이유가 뭐냐면, 피벗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설계가 빡세요. 더 많은 인풋을 투여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과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 리니어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단순한 게, 45도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걸 앵글드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빔이랑 롤러나 아니면 베어링 좋은 거 쓰고 이 트롤리라고 해갖고 이 발판 무게만 충실하면 중간 이상은 하는 게 그런 레그 프레스거든요. 근데 그게 제조도 편하고 썼을 때 당연히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직결감이나 타격감도 훨씬 더 우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대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까지만 해도 피벗 레그 프레스가 주를 이뤘었다. 그래서 저는 피벗 레그 프레스를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둘이서 서로 소송하고, 유니버셜이랑 너틸러스랑 70년도에 막 서로 신문사에다가 막 네 머신이 좋니, 내 머신이 좋니, 캠을 사용한 게 더 근성장이 잘 되니, 도르래만 쓰는 게 잘 되니, 이런 걸로 막 과학적 데이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너틸러스가 나중에 유니버셜 인수했어요. 왜냐면 너틸러스가 더 회사가 잘 됐으니까. 미국은 결국 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항상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유니버셜의 저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텐 감성, 저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 스텐 감성의 프레임을 구축한 게 유니버셜이 최초예요. 오히려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너틸러스는 옛날에 별명이 블루 몬스터였어요. 너틸러스 브랜드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프레임을 얘네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프레임을 선택해서 막 가죽 모양 바꾸거나 이러던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파란색인데 머신은 크고 이상한 조개 모양의 캠은 달려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그래갖고 너틸러스라고 안 부르고 옛날에는 블루몬스터라고 그랬어요, 회사 이름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캠이 써보니까 사람들이 캠에 있어서 가변 저항을 느끼는 게 프리웨이트와 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캠을 선호하게 되면서 그 캠이 상징이 되면서 이름이 너틸러스로 바뀐 거죠. 왜냐면 그리고 실제 연구 데이터들 보면 대퇴사두근을 그러니까 허벅지 앞 근육을 타겟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힙이 대세예요. 힙까지 같이 쓰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파워 레그 프레스, 그러니까 리니어, 그러니까 수직으로 운동하는 레그 프레스보다 수평에 앉아서 미는 시티즈 레그 프레스가 훨씬 더 엉덩이나 이런 데 햄스트링의 자극을 더 많이 동원한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런 머신은 많이 없죠. 그나마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로저스 애슬레틱의 힙 프레스라고 있어요. 머신명 이름이 힙 프레스예요. 수평형 시티드 레그 프레스인데 힙을 타겟해서 보다 더 상체 각도나 무게 저항 곡선을 바꾼 형태거든요. 그거 되게 귀한 머신 중에 하나고. 막 걸으면서 좀 두서없이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딱히 보여드리거나 내세울 게 사실 없어요. 최근에 다뤘던 HDX나 유텍이나 인바디나 다 큰 회사고 인지도 있는 회사니까 이제 사실 다룬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를 작게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잠배기만큼 매출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세금이나 세무 처리들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진짜 세금도 장난 아니게 내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았죠. 뭐 세금을 탈세하거나 절세하려고 해서 문제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은 세금 내다 보면 버는 돈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랑 다르게 세율이 되게 높아요. 저는 애초부터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법인으로 시작하라고 당연히 했었어요. 저희 세무사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법인으로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고민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법인을 100%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법인에서 어떻게 해서는 세율을 적게 내면서 돈을 쌓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면 세금을 적게 내고 가져올 거를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절세에서 당연히 합법적인 선 내에서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내 주머니로 진짜 돈이 들어오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나는 개인 사업자로 끝까지 하겠다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저도 되게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7년도 사업자예요.
그 2018년도부터 사실상 판매하고 했는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나?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35세 미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업종 업태마다 다르지만 서울에 창업을 한 경우 세금의 50%를 감면해주고 그것도 5년간이에요. 수도권 외의 지역, 과밀지구 외의 지역에 창업을 하면 100%를 감면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세무사에서 얘기했던 게 어차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당시에 뭐 유튜버들도 다 송도로 옮긴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저도 이제 그거를 좀 권유 받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금 자부심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업자를 또 좀 변경해서 서울에서만 했었어도 제가 세금을 50% 절감할 수 있었고 그냥 서울만 벗어났어도 100%를 감면받을 수 있었거든요. 5년 동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제 나이대 지금 MZ 세대들은 다 그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혜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한 7, 8년 동안 개인 사업자로 제가 번 돈을 무조건 절반 이상은 다 세금으로 납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나은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피디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진짜 딱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 매출의 50%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법인이랑 개인이랑 다른 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 비용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개인도 뭐 매출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겠지만 개인은 비용 처리를 막 그렇게 할 수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수 납세자라 그러나요? 아 그게 성실신고 납세 대상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막 수익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수익은 별로 없고 개인 사업자 아까 할 때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봐 주셨을 때 만약에 제가 1년에 1억을 번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무조건 내요. 그럼 이 5천만 원이 이게 개인 대표 돈이라고 개인 사업자가 대표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5천만 원 남은 걸로 지금 계속 신제품을 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0억을 벌었다고 치면 5억 세금으로 내고 남은 5억으로 또 공장도 인수할 때 자금으로 사용하고 다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 재산을 형성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있으면 있다고 잘난 척할 사람이거든요. 계속 회사를 키우는데 그게 저한테는 재산이었던 거죠. 가장 큰 재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실신고 납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뭐 세무사님께서 처리해 주시지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공장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저는 또 하나 좀 내세울 만한 것이 다들 OEM을 많이 하는데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독보적인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한테 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언제 한번 저희 공장으로 제가 꼭 초대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원래는 사실 이번 년 대부분을 공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서울에도 유튜브 촬영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송기은 갑자기 퇴사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더 왔다 갔다 하고 장에 사실 있고 싶거든요. 장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잠배기에서 모은 돈 소액이랑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 회사도 하고 사실 저 마케팅 회사 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번 게 있어서 그 돈 모으고 모아서 공장을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말렸어요. 미쳤냐고. 제조업을 네가 왜 인수하냐고. 그 당시가 유동성이 풀릴 때였거든요. 뭐 코인하거나 주식하거나 건물 사놓으라고 했었어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본질은 내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주력 제품 다 저희 공장에서 제가 다 직접 생산하는 거라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장은 다 마이너스예요. 제가 공장 인수하고 단 한 번도 플러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거에 있어서 뭐 후회는 없고 그렇습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또 새로 출시될 제품에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파헤치는 것처럼 파헤칠 수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소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잠베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출 저희가 뭐 몇천억 이렇게 막 돼서 이렇게 그런 정도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법인 되고 나중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고 자료가 정리되면 그때는 좀 더 저희 회계사님이랑 다루면 좋죠. 이렇게나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맑고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시청자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꼭 잠배기가 나중에 좀 더 내세울 게 있고 재무제표를 정말 법인처럼 공시할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나중에 회사는 다시 제대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